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울버햄턴전을 앞두고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먼저 팀의 부상 소식에 대해 전했습니다. 그는 월요일 첼시전 패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미키 반데벤이 내년 새해까지 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했고, 또한 발목 부상으로 교체한 제임스 매디슨도 확인했습니다. 매디슨도 올해에 뛰지 못하고 내년 새해까지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수술을 받은 히샬리송이 4주 만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상 중이었던 멀티 수비수 벤 데이비스는 월요일 밤 경기에 결장한 후 이번 주 훈련에 복귀했다고 알렸습니다. 엔지는 지난밤에 본 미키는 햄스트링 부상이 상당히 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확실한 일정표를 넣지 않고는 그에게 최소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함께 새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출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벤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한 매디슨이 발목 부상으로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빠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디슨은 몰타와 북마케도니아와의 유로 2024 예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클럽의 의료진과 함께 재활을 위해 훈련장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디슨의 빈자리에 로셀소에게 기회가 가는지 물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로셀소뿐만 아니라 브라이언 힐, 벤탄쿠르, 다이어 모두 열심히 훈련해왔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훈련을 해왔고 그룹에서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모든 일들,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그들 모두에게는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 중 몇몇에게는 지금 기회가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0월 이달에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10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3회 연속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8월, 9월에 이어 10월에도 이달의 감독상을 수상했다. PL 역사상 최초로 부임 3개월 동안 이달의 감독상 연속해서 받은 감독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펩 과르디올라, 위르겐 클롭에 이어 3연속 이달의 감독상에 성공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7년도 시즌에 과르디올라가 달성했던 4회 연속 이달의 감독상에 도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울버햄튼전에서 매디슨의 대체자로는 로드리고 벤탄쿠르 혹은 지오반니로 셀소가 거론되고 있고 판더펜의 빈자리는 일단 다이어가 메운 뒤 파트너를 결정할 예정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벤 데이비스나 에메르송, 호이비에르가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토트넘의 미드필더였던 마이클 브라운은 현재 BBC 스포츠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요. 지난 토트넘이 첼시전에서 대패했으나 놀라웠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은 지난밤 토트넘에서 첼시와의 경기를 본 것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골을 거의 넣고 에릭 다이어의 골이 아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 그들이 보여준 용맹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치도 말고요. 저는 그들이 한 일에 대해 궁극적으로 존경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앉아서 TV를 보면서 그들의 높은 수비 라인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경기하는 방식대로 4대1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는 2대1로 지든 4대1로 지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울버햄턴전을 준비하지만 부상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해당 경기서 토트넘의 젖잘살을 칭찬했습니다. 더군다나 수적 열세에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내리는 수비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과거 리버풀 수비수 제이미 캐러건은 해당 경기가 박스오피스였다고 칭하며 흥미진진한 경기였다고 평했습니다. 해설가 피터 드루리는 혼란과 혼돈의 경기라고 평했습니다. VAR로 인해 잦은 득점 취소와 파울 인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전드 미드필더이자 영국 내 프리미어리그 중계사 스카이 스포츠에서 해설을 맡고 있는 로이 킨의 시각은 달랐는데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운영하는 팟캐스트 스틱 투 풋볼 팟캐스트에 출연해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썩 재밌지 않았다며 수준이 높은 경기의 양상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키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진 경기였다. 반칙이 많았다. 전체적인 경기의 질도 좋지 않았다며 토트넘은 수적 열세에도 잘 버텨내 박수를 받았지만 첼시는 수준이 평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퇴장이 너무 많았다는 개킨의 주요 불만이었는데요. 그는 퇴장이 너무 많으면 경기를 망친다며 이야기할 주제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경기가 너무 많이 중단됐다. 너무 많은 미친 짓이 있었고 토트넘 선수들도 좋지 못한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포스테코글루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그는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나는 VAR에 반대한다며 페널티킥을 내주더라도 줄 건 주고 다시 공격을 해보자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프사이드인지 파울인지 득점 취소인지 CCTV를 가리느라 공격 열기가 식는 것에 반박한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끝으로 선수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했는데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단기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평범한 일주일처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경기에서 워낙 부상자 및 이탈 선수가 많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결국 이번 주를 대비해 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경기는 도전이고 울브즈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너머를 너무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집중해온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도전을 준비하려고 노력하는 매주입니다. 비록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번 주에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전했습니다.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선수들과 함께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말인데요. 다시금 우리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결정력, 활약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도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며 두 선수 모두 부상 없이 멋진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스카이스포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기대 득점으로 세계 최고의 결정력을 갖췄다고 극찬했는데요. 스카이스포츠 특집 방송에 출연한 다니엘 스터리지와 캐러건은 2016년도 시즌 이후 손흥민보다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더 높은 선수는 메시뿐이다.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토트넘이 트로피를 들지 못해 손흥민이 받아야 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록은 메시, 케인, 음바페 등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록이다. 라며 극찬했습니다. 실제 스카이스포츠가 공개한 순위표에서 기대 득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은 순위 1위는 메시였고 2위가 손흥민, 3위가 케인, 4위가 음바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 반열에 들어가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는 이유가 토트넘 소속으로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케인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대우를 받고 있으니 솔직히 말해 아시아인,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케인, 음바페를 제친 골 결정력. 그 위에는 세계 최고 선수 메시밖에 없었습니다. 스카이스포츠가 그래도 제대로 손흥민의 위상을 조명해주면서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토트넘 하스퍼 손흥민이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이끌고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영국 언론 스카이스포츠는 9일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일꾼은 누구인가? 라며 스프린트, 압박, 스피드, 활동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팀 동료 데안 클루셉스키, 앤서니 고든, 브라이언 음베모, 도미니크 소보슬러이, 브루노 페르난데스, 압둘라의 두쿠레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성실한 플레이어로 손꼽혔습니다. 손흥민은 893분 동안 스프린트 264회를 실시하며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 팀 내 1위에 올랐습니다. 클루셉스키가 리그 3위, 토트넘 2위였습니다. 토트넘은 스프린트 팀 순위에서 1위였습니다. 손흥민은 가장 많은 스프린트를 실시한 팀 내에서 또 1위를 한 셈입니다. 더욱 눈에 띄는 지표는 파이널 서드에서 압박인데요. 토트넘은 전체 압박 1931회로 리그 13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 인적 진영에서 압박은 880회로 리그 1위입니다. 개별 선수로는 손흥민이 파이널 서드 압박 236회로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의 전방 압박을 진두지휘했다고 해석 가능합니다. 스카이스포츠는 프리미어리그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토트넘은 해리케인을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나보냈지만 이번 여름 지휘봉을 잡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의해 스타일을 바꿨다. 스프린트 1920회로 리그 1위다라고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쉴 새 없이 뛸 뿐만 아니라 골도 잘 넣고 있는데요. 손흥민은 11라운드까지 8골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인 상황입니다. 정말 현대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골도 잘 넣고 전방 압박도 잘하고 있어 현대축구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가 이야기하고 있고 빅찬스 미스 넘사벽 1위 혼란과 비교해봐도 손흥민의 성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